헌법재판소가 이번 6.3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12일 재판관 7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약 한 달간의 심리를 거친 헌재는 이 교수의 신청이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사전투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이 긴급하거나 중대하지 않고 본안 사건이 인용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교수는 지난 2023년 10월 현행 사전투표 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사전투표는 투표지의 바코드를 이용해 누가 투표했는지 알 수 있어 비밀선거 원칙에 위배되고 본투표보다 일찍 진행되는 만큼 유권자들이 가진 정보가 균등하지 않아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이유였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면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헌법소원이 결론나지 않은 채 대선이 다가오자 이 교수는 일단 이번 대선에서 사전투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17일에 추가로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지난 2023년에도 비슷한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바코드 방식의 일련 번호는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려워 누군가 바코드를 기억해 특정 선거인의 투표용지를 식별해내는 방식으로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될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 전한길 씨 등 대표적인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관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전투표를 불과 8일 남기고 또다시 음모론이 소환된 데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영화가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다며 각종 의혹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가짜 투표용지를 만들어 넣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국 모든 구, 시, 군, 선관위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을 확보한 뒤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을 뚫고 나서 각 정당 참관인들의 눈과 24시간 공개되는 CCTV의 감시도 피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설명입니다. 2020년 총선 사전투표 때 서울과 인천, 경기도 세 지역의 양당 평균 득표율이 똑같았다며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선 양당이 아닌 전체 정당의 실제 지역구별 득표율은 제각각이라며 아무 의미 없는 비교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사전투표에 중국 기업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인 LG유플러스가 제작했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틀째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민주당은 내란 행위를 합리화하는 망상의 가짜뉴스 다큐멘터리다. 이번 대선을 부정선거로 규정해 극우 세력을 선동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분 지금 멀쩡히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별거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부정선거 얘기하고 있어요. 부정선거인데 왜 본인이 당선됐습니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을 앞두고 뭐 하는 짓이냐며 선거에 악재로 작용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진짜 보수 정치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발목 잡지 말고 민주당으로 가십시오. 지난 21대 총선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소송은 모두 126건 제기됐지만 한 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는 수락연설에서 사전투표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하고 사전투표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에 다시 힘을 실어준 겁니다.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들은 우선 사전투표 용지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큰 종이에 여러 장을 인쇄를 합니다. 많은 투표지를 빨리 가짜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투표용지의 제작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종이로 인쇄된 투표용지에는 해당 사전투표소 관리관의 도장, 투표자 주소 지역 선관위의 도장, 그리고 일련 번호가 포함된 바코드가 담깁니다. 투표소별로 관리관 도장은 3,568가지, 선관위 도장은 253가지로 지역마다 다르고 바코드는 31자리에 달합니다. 여기서 각 투표지마다 맞는 걸 찾아 위조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등록된 투표 용지와 조금이라도 상이하다고 하면 다른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판단해서 다 재확인 대상으로 분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정선거론자들은 사전투표 종료 후 가짜 투표지가 투표함에 담길 수 있다고도 주장합니다. 사전투표함의 봉인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사전투표 종료 후 관내 사전투표함은 곧바로 일회용 잠금핀으로 봉쇄한 뒤 특수봉인지를 붙입니다. 특수봉인지에 투표관리관과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이 서명을 하는데 봉인지가 한번 뜯기면 무늬가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닫힌 투표함을 몰래 열었다가 닫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떼어내면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 훼손 마크가 다 뜹니다. 관외 사전투표지는 투표 직후 배부 개수가 기록돼 가짜 투표지를 넣으면 발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투표함을 가짜 투표함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이동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투표 후 봉인된 사전투표함은 투표관리관과 각 정당이 추천한 참관인, 그리고 호송경찰과 함께 구시군 선관위로 보내집니다. 보관 장소는 접근 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정당 추천위원 등이 서명한 특수봉인지로 출입문이 봉인됩니다. 이후 개표일까지 24시간 CCTV로 촬영돼 누군가 흔적 없이 들어가 투표함을 바꾸고 나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투표부터 개표까지 사전투표 전 과정에서 다중의 보안과 감시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부정선거의 근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